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대만 폭스콘이 인공지능 서버 특수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의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 나스닥은 다시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과 엔비디아,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둔 폭스콘은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이 같은 수치는 12월에만 매출이 42% 늘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반등을 보였던 엔비디아 역시 3% 이상 올라 149달러로 마감했고, 이로 인해 직전 최고가는 148달러로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엔비디아의 상승은 AI 서버 조립 업체인 폭스콘의 예상보다 강력한 4분기 실적과 전망이 도움이 됐고, 여기에 현재 매출의 절반 이상의 애플 아이폰 조립인 폭스콘이 향후 AI 서버가 아이폰 조립과 같은 수준으로 매출을 차지할 것이라는 언급에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끊임없이 나오는 우려 속에서도 AI 칩에 대한 수그러들지 않는 강력한 수요에 1차적 수혜자는 엔비디아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젠스당은 이날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GS 기술 박람회에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 엔비디아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젠스당은 이번 CES에서 차세대 GPU인 루빈과 기타 엔비디아 제품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 올해 8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어서 AI 전용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또다시 한방 웃음을 터뜨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차트 중 하나는 이렇게 엔비디아와 같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다시 주가가 내리고 그리고 다시 반등, 그 다음으로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상단과 하단에 갭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에 다시 신고가를 달성해 유연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그 이후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의 상승 곡선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이날 신고가를 다시 달성하면서 상단이 뚫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장중 내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장마판 반등을 하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에 테슬라는 최근 연간 전기차 인도량이 감소했다는 발표로 출렁이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신차 출시와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등의 사업으로 주가가 올라왔기에 이러한 성장 스토리는 인도량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투자해서 캐너코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종전 298달러에서 404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예상보다 약한 인도량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신차 출시와 인공지능 로봇 사업으로 다시 한번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테슬라는 올해 차량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지난해에는 중국 시장 위주의 성장으로 지역별 차별화가 심했지만 올해는 미국과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저가 모델의 출시와 정책 효과 등으로 높아질 예정이라 이번 달 29일로 예정된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은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머스크 역시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올해는 20에서 30%의 성장을 할 것이라 예견을 한 바가 있기에 이를 가늠하게 하는 저가 모델과 로보택시는 다시 한번 테슬라 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연초 상승세를 이어가며 다시 10만 달러를 회복했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투자회사인 메타플래닛이 올해 비트코인 보유량을 5배 늘리겠다고 발표한 덕분이라 최근 비트코인은 9만 1000달러까지 내려갔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스트레지 역시 우선주 공모를 통해 이번 분기 중 최대 20억 달러 자본을 조달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계획이라 밝혀 비트코인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주가는 11%나 폭등해 379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처럼 국가 기업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만 1000개로 제한돼 있어 현재 약 93%에 해당하는 1940만 개가 이미 채굴됐기에 앞으로 비트코인의 채굴량을 약 160만 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공급이 고정적인 것과 제한적이라는 점은 기존의 법정 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나타내는데요. 이로 인해 이 제한된 공급 구조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으며, 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희소성을 지니기에
이를 통해 내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의 반감기를 통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설계가 됐고, 이러한 반감기 메커니즘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공급을 감소시켜 이는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경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채굴된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은 장기 투자자들의 지갑에 보관돼 있어 이 가운데 일부는 분실될 상태일 가능성도 높아 지금은 약 비트코인의 20%에 해당하는 400만 개가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 이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희소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제한된 공급 구조는 금과 같은 희소성을 가지며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기업과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된 공급량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틀간 반등세를 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코어까지 올라왔고 시장은 작년 말과 최근까지 약간 흔들렸지만 이러한 패턴은 통상적인 연말 차익 실현과 일종의 2025년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자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2024년 내내 보였던 강점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들며 이러한 이유는 여전히 페드는 비둘기파적이고 비록 인하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올해 역시 금리는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조업 PMI는 회복이 되고 있고 고용 시장을 보면 페드가 다시 경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기에 지금의 포인트는 저가 매수가 맞다 생각이 들며 투자 위험 감수성 측면에서도 좋은 척도 중 하나는 비트코인이라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인 점을 확인한다면 여전히 시장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 양자 테마주인 아이온큐는 이날 7% 가까이 상승해 51달러로 마감했고 아이온큐는 지난해 중반 동전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5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 현재는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게티 컴퓨팅 역시 이날 2% 이상 올라 여전히 신고가 코앞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식들은 모두 적자 상태로 사업을 펼치고 있어 아직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향후 수익적 성과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이온큐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계속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주식들은 한번 실적이 출렁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AI 신흥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팔란티어는 이날 5% 이상 하락해 75달러로 마감했고 최근 팔란티어는 84달러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이러한 이유는 팔란티어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40달러에서 단번에 80달러대까지 올라왔기에 지금의 주가는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점점 AI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팔란티어의 주당 순이익 역시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게다가 매출도 점점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올해도 팔란티어의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이날 소폭 올라 245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최근 260달러까지 올라왔지만 전날까지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AI 시장을 선도할 기업으로 애플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있기에 애플 역시 이러한 흔들림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고점을 깨고 신고가를 달성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 스트리밍 업체 후보TV는 디즈니와 통합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이날 주가는 250% 이상 급등했고 중국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차 회사인 포니 AI는 글로벌 운영의 첫 단계로 홍콩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 밝히며 이날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급여 서비스 제공업체인 페이코는 페이첵에 인수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와 주가는 23% 급등했고 반면 통신 주식인 T모바일은 웰스파고가 과체 중에서 통일 가중치로 다운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어 카프리 홀딩스는 BMO가 아웃퍼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주가는 8% 이상 상승했고 커피체인 더치브로스는 베어드가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은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